네, 안녕하세요. 히쌤 교실의 히쌤입니다. 이번 주는 13번째 시간 대공황과 전체주의의 등장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해요. 우리 같이 PPT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지 않네요. 왜냐면 그 전에 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봐야 돼요. 그게 대공황의 시작과 극복, 그리고 전체주의의 등장입니다. 역사 바로 보기 시간인데 이 사진은 무슨 사진 같아요? 뭔가 사람들이 뭐 비슷한 옷을 입고 있는데 사람들이 잔뜩 써 있어요. 이게 뭘까요? 여기 영어를 혹시 읽을 줄 아시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 Free! 자유? 또는 공짜! Coffee and donut. 갑자기 다시 생각나는데 여기 써 있어요. For, 여기 F가 빠졌는데 For the unemployed예요. unemployed. 뭔 소리야? 고용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죠. 공짜다라는 거예요. 누구? 실업자들을 위해 공짜로 커피랑 도넛을 준다라는 거예요. 무료 급식소에선 실업자들입니다. 왜 무료 급식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 그것이 바로 대공황의 시작입니다. 원인은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전후 유럽의 경제 회복을 시켜주면서 기업의 과잉 생산이 문제가 돼요. 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물건을 사야 돼. 예를 들어서 선생님 지금 이게 텀블러가 있는데요. 텀블러를 만들어야겠죠. 텀블러를 공장에서 만드는데 이거를 팔아요. 사람들이 사겠죠. 처음에는 전쟁 때문에 아무 물건들이 없었으니까 돈을 버는 대로 물건들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물건들이 많이 팔려나갔죠. 근데 난 텀블러가 있어. 그럼 또 텀블러를 살 필요가 전혀 없죠. 근데 기업들은 만들어냈어요. 만들면 다 팔린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과잉 생산이 되겠죠. 그래서 소비가 생산을 따라가지 못하게 돼요.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 필요가 없으니까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생기면서 재고가 증가돼요. 안 팔리는 물건들이 계속 많이 쌓이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도 당연해요.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요? 그럼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공장이 돌아갈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공장을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잘리겠죠? 그럼 그 잘린 사람들은 더 이상 월급을 받지 못하겠죠? 그러면 다시 물건을 살 수 없겠죠?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미국 주식시장의 주가가 곤두박질 치게 돼요.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업, 은행들이 파산하게 돼요. 말 그대로 이제 부도가 나는 거예요. 실업자가 급증하게 되고 미국에서 시작된 이 대공황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이라는 것을 실시해요. 뉴딜 정책? 뉴스에서 봤는데 요즘도 한국도 뭐 한국형 뉴딜 정책이다 라고 하면서 뭔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 뉴딜 정책은 미국이 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시행했던 정책입니다. 정부가 각 분야의 생산량을 조절해요. 이제 기업들이 알아서 생산을 하게 했더니 이게 빵꾸가 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물통은 이만큼만 만들어. 또 뭐 있어? 핸드폰은 이만큼만 만들어. 마우스 이만큼만 만들어 하는 식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게 되고요.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해서 실업자를 구제합니다. 이게 뭐냐? 엄청나게 큰 댐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댐을 만들려면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 사람들을 실업자들을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죠. 그러면 월급을 주고 그 월급으로 다시 소비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선순환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들도 만들고 사회보장 제도를 확충해서 구매력 향상에 노력을 합니다. 당시 미국은 사회보장 제도가 없었는데 다시금 만들게 돼요. 이제 가난한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입장이었고, 이제 영국과 프랑스는 어떻게 했냐?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가 충분히 있었어요. 식민지가 충분히 있어서 이 식민지들을 블록 경제를 형성해요. 블록 경제라는 거 식민지들을 연결해요. 그래서 보호 무역 정책을 합니다. 과잉 생산된 상품을 식민지에 판매해요. 영국과 프랑스에서 나온 물품들을
이제 판매하면서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수입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려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이 사진은 뭐예요? 히틀러와 나치죠.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이 히틀러 아저씨고요. 나치 병사. 이 문양도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이 히틀러와 나치가 대두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전체주의의 등장인데, 배경은 식민지가 적고 국내 시장이 작았던 국가들이 대공황 극복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미국은 시장이 컸어요. 그래서 뉴딜 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는데, 또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가 많아서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근데 식민지가 다 털린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얼마 있지도 않아 식민지가 적었고요. 일본 이런 나라들은 조선밖에 식민지가 없었죠. 그런 국가들이 대공황 극복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사회 혼란을 틈타 전체주의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게 큰 문제가 됩니다. 전체주의는 전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전체가 가장 중요한 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 봅니다. 특징은 전체. 국가나 민족의 번영을 내세워서 민주주의를 억압해요. 야, 지금 우리 나라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야, 우리 게르만 민족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던 이 민주주의는 조금 억압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통제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군비를 증강하게 되고, 이 군비를 증강한 걸로 대외를 침략해, 다른 나라를 침략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것들을 뺏거나, 또는 그걸 대외 침략하기 위해, 군비를 증강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생산 활동들 있죠. 그러면서 나라를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전체주의 국가는 크게 세 가지가 나오게 돼요. 첫 번째, 이탈리아 무솔리니라는 아저씨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 무솔리니가 파시스트 당을 만들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요. 그를 기반으로 에티오피아를 침공해서 합병합니다. 이탈리아가 그 이전에 에티오피아를 침공했었는데 합병하지 못해요. 한마디로 에티오피아의 전쟁에서 지게 되는데, 다시금 무솔리니가 침공해서 합병하게 돼서 식민지를 삼는다라고 보면 되고요. 독일은 누가? 그렇지,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이 일단 독재 체제를 수립하게 돼요. 참 재밌는 건, 히틀러는 엄연히 국민들의 투표로 의해서 총통이 됐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히틀러라는 사람에게 표를 주게 됐을까라는 거, 그거 참 여러분들이 고민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히틀러는요, 인종차별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게르만 민족, 게르만 우월주의를 이야기하고, 특히 누구를 타겟으로 삼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유대인들을 차별하고 학살하게 되는 저기가 되죠. 그리고 오스트리아를 병합하고요, 체코슬로바키아까지 점령하게 돼요. 그러면서 독일이 점차 커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요, 군국주의 체제를 강화해요. 말 그대로 군대를 기반으로 한 체제를 강화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만주사병과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아시아에서 전쟁을 점차 커 나갔다. 그러한 와중에 조선도 식민지로서 영향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다음 시간은 진짜로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 그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는 경제대공황과 전체주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경제대공황,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보시면 되고요. 지금도 큰 주기로 세계적으로 공황이 온다,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경제적으로 위기가 또 왔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이러한 와중에, 우리가 힘든 와중에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을 탄압해서 내가 좀 더 잘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언제든지 우리는 전체주의로, 파시즘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힘들더라도 인간적인,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이런 마음을 꼭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